영어 연설문과 구문풀이 Inaugural Address Part 5를 시작하겠습니다. To that World Assembly of Sovereign States, the United Nations, our last best hope in an age where the instruments of war have far outpaced the instruments of peace, we renew our pledge of support to prevent it from becoming merely forum for invective, to strengthen its shield of the new and the weak, and to enlarge the area in which its writ may run. 자, 이 문장의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쟁의 도구가 평화의 도구를 훨씬 앞질러 버린 시대의 우리의 마지막이자 최선의 희망인 자주국가들의 세계적 입법기관인 유엔에게 유엔이 단순히 비난의 장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생국들과 약소국들에 대한 유엔의 방패를 강화시키고 그리고 유엔의 결의사항이 통할 수 있는 지역을 넓히기 위하여 지원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새롭게 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쟁의 도구가 평화의 도구를 훨씬 앞질러 버린 시대의 우리의 마지막이자 최선의 희망인 자주국가들의 세계적 입법기관인 유엔에게 우리는 유엔이 단순히 비난의 장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생국들과 약소국들에 대한 유엔의 방패를 강화시키고 그리고 유엔의 결의사항이 통할 수 있는 지역을 넓히기 위하여 지원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새롭게 합니다. 자,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여기 보시면 또 짧은 줄 대시가 이렇게 나옵니다. 당연히 앞에서 말한 내용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앞에서 지원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새롭게 하는데, 자, 새롭게 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바로 그것을 지금 열거한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한 내용을 부연해서 강조하고자 이렇게 짧은 줄 쭉 꺼진 대시를 사용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 our last best hope, 우리의 마지막이자 최선의 희망. 여기서 보면 last도 형용사, best도 형용사인데 어떻게 해서 last가 먼저냐? 앞에서 말한 제가 형용사가 한 명사를 동시에 여러 형용사가 수식할 경우에 순서는 바로 last는 바로 서수와 같죠. 첫째, 둘째, 셋째 해다가 마지막 이렇게 되죠. 그런 뜻이고 그리고 best는 이 최상의, 최선의 뜻이죠. 하나의 그 현상을 나타내는 형용사죠. 따라서 숫자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현상을 나타내는 형용사보다 순수에서 앞서죠. 따라서 last, best, hope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assembly 하면 집회 모임도 되고 또 의회 입법기관도 되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입법기관으로 여기에 적용을 시켰고요. 이것은 또 assemble, 모으다, 조립하다, 또 집합하다는 assemble를 해서 assembly가 나왔다. 그리고 sovereign, 이것은 주권을 가진 또 국왕의 뭐 독립의 자주의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만은 이 sovereign이 또 명사형 sovereignty가 돼가지고 통치권 또 자주 혹은 자주권이 된다. 그리고
instrument 하면 기구, 도구, 또 기계도 되고요. 자, instrumental 하면은 악기를 위한, 그리고 중요한 뜻이 있는데, 이 악기를 위한 것은 이 instrument가 악기를 뜻할 수도 있다는 것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outpace 하면요, 뒤에 직접 목적어가 와서 직접 목적어가 뜻하는 것보다 속도가 빠르다, 앞서다, 능가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것은 페이스에서 나는데, 이 페이스가 걸음, 달리기, 움직임 등의 속도나 보폭을 말하는 거죠. 그죠? 따라서 out라는 이 접두사가 나오는데, 이 out라는 접두사와 of라는 접두사가 서로 뜻이 다르죠. 자, out는 이렇게 앞서다, 능가하다 이런 뜻이고, 그것을 강화시키는 거고, 또 이 over는 뭐냐? 과한 거, 너무한 거, 적당한 것보다 너무 지나친 거를 말할 때 이 over를 사용하죠. 그래서 overpace 하면은 속도, 자기의 어떤 자기의 체력을 넘어서는 어떤 복폭을 늘 빠르게 하다가 결국 지치는 걸 이야기하고, 또 과로하는 걸 이야기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prevent 하면, 자, prevent 다음에 somebody, something이 오고, 중요한 거는 전치사가 from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명사가 오고, 동명사 뒤에 목적어가 오면은 이 somebody, 자, 사람을 나타내는 somebody나 something, 사물을 나타내는 something이 뜻하는 것이, 자, 뒤에 오는 동명사 다음 동명사와 이 something, 이 뜻하는 무엇을 하는 것을, 뭐뭐 하는 행위로부터 막다라는 뜻이 되죠. 그리고 방지하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또 prevention에서 나왔고요. 자, farm 하면 이 고대 로마에서 사용하던 공공장소나 광장, 자, 공개 토론장을 far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장장, 무엇을 위한 장, 이렇게 사용하죠. 자, 그리고 이 복수형은 for라고 하죠. for. 예. 그리고 invective 하면요, 비난, 독설, 욕설을 invective라 하고요. strengthen 하면 강화시키는 걸 이야기하죠. 튼튼하게 하는 거. 자, 이것은 strength에서 나왔죠. 자, 이엔이 이 앞에 다른 명사에서는 앞에 붙어서 동사를 만들고, 또 이번 경우는 이엔이 전미사로 와서 strengthen, 동사를 만들었다. 그 정도 아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은 strong에서 나왔죠. 그리고 shield 하면 방패를 이야기하죠. 자, 방패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차에서 windshield 하면 바로 그 차의 유리창을 말하는 겁니다. windshield. 자, weak 하면 뭐 다들 아시다시피 약하고 연약한 걸 말하죠. 그래서 정관사 뒤에 형용사가 와서 새로운 것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신생국들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약소국들이 되는 것이죠. 자, weak에 바로 약함이란 뜻을 하려면 바로 전민사 ness가 붙어서 약함이 됩니다. 약함. 자, 그리고 enlarge 하면 크게 하다, 확대하다 라는 뜻이 되죠.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접두사 이에는 명사나 혹은 형용사 앞에 접두사로 붙어서 동사화한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area 하면 뭐 지역이나 구역 범위죠. 그래서 제가 지역이라고 했고요. 자, 여기 리트에 주목해 주십시오. 리트는 원래 법으로 영장이나 문서, 서류 등을 이야기합니다. 자, 유엔의 서류가, 유엔의 영장이 조금 어색하죠. 자, 유엔에서 문서가 가고 서류가 가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바로 유엔의 결의사항이죠.
결의사항이 자, run. 이 run은 달리다도 있지만 또 움직이다도 되고 작동하다도 되죠. 또 운영하다도 되고 이 run의 뜻이 많습니다. 단지 여기서는 움직이다. 자, 움직일 수 있다. 결국 통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달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lead는 its lead와 함께 바로 유엔의 결의사항이라고 했고요. 라는 통한다. 그래서 유엔의 결의사항이 통하는 지역이라고 제가 덧풀이를 했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의 골격을 발굴해 보면요. 이 문장의 골격은 바로 We renew our pledge of support. 자, 우리는 지원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새롭게 합니다. 갱신합니다. 그런 뜻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또 문장기호로 나타내 보면 바로 주어 we, 타동사 renew, 그리고 타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명사로서는 바로 pledge가 되죠. 자, 여기서는 our pledge of support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이 문장 골격에 다른 문장 요소를 합쳐가면서 이 문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완성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뭔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누구죠? 그 대상은 바로 To that World Assembly of Sovereign States. 자주국가들의 세계적인 입법기관에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죠? 바로 The United Nations. 자, 이 The United Nations는 바로 유엔은 이 자주국가들의 세계적 입법기관이죠. 요 경우 요것을 우리가 동격이라 하죠.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같아. 아시겠죠? 자, 그럼 이 유엔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어떻게 돼 있죠? 우리에게 어떤 존재로 다가옵니까? 바로 Our last best hope. 우리의 마지막이자 최선의 희망으로 다가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우리가 마치 이렇게 병렬식으로 해서 이 삽입구식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게 which is로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생략되고 마치 이렇게 삽입구처럼 되어 있지만 which is. 자, 바로 우리의 이 유엔이 바로 우리의 희망, 우리의 마지막이자 최선의 희망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의 마지막이자 최선의 희망은 언제? 왜? 바로 in an age. 어떤 시대에. 자, 이 age가 여기서는 시대가 되는 거죠. 뜻이 시대. 나이가 아닌 시대가 되는 거죠. 자, 그 어떤 시대에 우리의 마지막이자 최선의 희망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시대의 성격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죠. 그래서 이 시대의 성격을 말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 관계부사, where가 사용되는 겁니다. 여기 비록 이 시대지만은 그 시대의 속속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 where가 사용되는 것이 더 적당하죠. 그래서 그 시대 안에는 뭐냐 이거죠. 바로 The instruments of war have far outpaced. 자, 전쟁의 도구가 훨씬 앞질렀습니다. 앞질렀는데 앞질러 버렸다고 해야죠. 왜? 현재 완료로 되어 있으니까. 현재 완료로. 이미 게임 끝났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훨씬 앞섰는데 무엇을 훨씬 앞섰느냐? 바로 the instruments of peace. 평화의 도구를 훨씬 앞질러버린 시대에 우리는 지원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새롭게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강조하면서 그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To prevent it. 유엔이 어떻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래서
from becoming merely forum. 자, 단순히 유엔이 단순히 어떤 광장, 토론의 장이 되는 것으로부터 막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자, 그럼 이 광장은 무엇을 위한 광장? For invective, 비난, 혹은 욕설, 비난이 좋겠죠. 비난을 위한 광장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to strengthen each shield of the new and the weak. 신생국들과 약소국들에 대한 유엔의 방패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강조 또 하는 거죠. VNS를 강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and to enlarge the area. 그리고 이 지역을 넓히기 위해서. 자, 그 지역은 뭐죠? 바로 그 안에 in which는 where와 같죠. 그 속에는, 그 지역 속에서는 it's read 유엔의 영장 서류. 자, 저는 이것을 유엔의 결의사항이라고 말씀드렸죠. 유엔의 결의사항이 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유엔의 결의사항이 통할 수 있는 지역을 넓히기 위하여 우리는 지원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새롭게 합니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완성되었죠. 자, 뜻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전쟁의 도구가 평화의 도구를 훨씬 앞질러버린 시대에 우리의 마지막이자 최선의 희망인 자주국가들의 세계적 입법기관인 유엔에게 우리는 유엔이 단순히 비난의 장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생국들과 약소국들에 대한 유엔의 방패를 강화시키고 그리고 유엔의 결의사항이 통할 수 있는 지역을 넓히기 위하여 지원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새롭게 합니다.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또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Finally, to those nations who would make themselves our adversary, we offer not a pledge but a request. And that both sides begin a new request for peace before the dark powers of destruction unleashed by science engulf all humanity in planned or accidental self-destruction. 자, 이 문장의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적이 되고자 하는 나라들에게 우리는 약속이 아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요청은 과학에 의해서 고삐가 풀어진 파괴적인 어두운 힘들이 계획 혹은 사고에 의한 자기 파멸 속으로 모든 인류를 삼켜버리기 전에 양 진영이 평화를 위한 모색을 새로이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적이 되고자 하는 나라들에게 우리는 약속이 아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요청은 과학에 의해서 고삐가 풀어진 파괴적인 어두운 힘들이 계획 혹은 사고에 의한 자기 파멸 속으로 모든 인류를 삼켜버리기 전에 양 진영이 평화를 위한 모색을 새롭게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자,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여기서 여기
콜론이 나오죠. 자, 콜론은 아래로 마침표가 두 개 찍힌 것을 말하죠. 자, 여기서 콜론의 역할은 하나의 설명을 뒤에 한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배치된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 세미콜론 뒤에 나오는 것은 바로 a request, 요청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 접속사 that, 사용된 접속사 that는 a request와 동격인 명사절을 소개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뒤에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설명이고 상당히 길기 때문에 콜론을 이렇게 표시함으로써 뒷부분에 나오는 것은 바로 a request, 요청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해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the dark powers of distraction은 파괴적인 어두운 힘들이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은유하느냐? 바로 대량 살상 무기입니다. 특히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시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이 사용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인류 멸망을 뜻한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The Dark Powers of Distraction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humanity는 여기서는 인류를 뜻합니다. 인류, mankind. 자, humanity가 우리가 그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인간의 인류의 그 다음에 인도주의를 humanity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인류 그 자체를 이야기한다, 뜻한다. 이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finally 하면요. 마지막으로 마침내란 뜻이고 이것은 final, 마지막의란 데서 비롯되었다. 자, 그리고 여기 Those nations who would make themselves our adversary는 가정법 대응어구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 관계대명사 후 뒤에 나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이다 이런 얘기죠. 자, if some nations would make themselves our adversary. 자, 여기 그 뜻이 바로 어떤 나라들이 그들 자신을 우리의 적이 되고자 한다면 이 되는 것이죠. 자, if절과 같은 뜻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if절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가정법의 뜻을 표현하는 법이 몇 개가 있는데 그것이 관계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투부정사를 사용하는 법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전치사구 특히 without 혹은 with 라는 전치사로 가정법 대응어구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분사 구문으로 또 대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이 make라는 이 동사. 자, 여기서 보시면 make themselves our adversary는 자, 이 themselves가 바로 직접 목적어입니다. 그들 자신을 자, 그 뒤에 이 명사 여기서는 our adversary죠. 자, 이것은 바로 그들 자신을 우리의 적으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앞에 직접 목적어고 뒤에 나오는 명사로 표시된 것은 바로 이 직접 목적어의 보호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뒤에 나오는 거. 뭐뭇을 뭐뭇으로 만들다. 자, 다른 예를 보여드리면 They made James captain of the yacht club 하면 그들은 제임스를 그 요트 클럽의
주장으로 만들었다. 혹은 제임스를 그 요트의 주장으로 추대했다. 그런 뜻이죠. 바로 제임스라는 이 직접 목적어를 캡틴, 이 주장으로 만들어버린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 반면에 이 어수는 똑같습니다. 어수는 그것이 직접 목적어인지 간접 목적인지 모르는 또 목적어 하나 나오고 또 뒤에 직접 목적어가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뭐가 되느냐 하면 뜻이 이것을 위해서, 즉 간접 목적어를 위해서 직접 목적어를 뜻하는 것을 만들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make가. 예를 들어서 She made herself a new dress. 자, 이 뜻은 그녀는 그녀 자신을 위해서 새로운 옷을 만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그 옷을 만들어 주었다 해도 되지만 실제 뜻은 그녀는 그녀 자신을 위해서 새로운 옷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읽으면 이것인지 저건지 잘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나 분명히 분류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분류를 가장 잘 해놓은 것이 이 혼비 박사입니다. 혼비 박사가 편찬한 옥스퍼드 Advanced Learners Dictionary of Current English라는 사전에 보면 이 제가 말하는 문장 골격, 혼비 박사가 말하는 버버 패턴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상세하게. 그것을 제가 제 블로그에 버버 패턴이라는 이름으로 섹션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방문하셔서 참조하시면 여러분들이 그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 그쪽을 방문하셔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문장 골격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adversary 하면요, 적이죠, 적. 또 반대자 상대편이 있고요. 이것은 adverse에서 나왔습니다. 이거는 부정적인, 불리한 이런 뜻이죠. 자, 그리고 request 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요청, 부탁, 요구가 되고요. 그리고 both 하면 양자의, 양쪽의, 상방의 그런 뜻이죠. 그래서 both A and B 하면 A와 B가 되고 또 not only A but also B 하고 같은 뜻이죠. A뿐만 아니라 B. 또 이것은 또 A and B, A와 B와 뜻이 같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new 하면 부사로서 새롭게, 다시란 뜻이 있고요. quest 하면 자, 탐색, 모색, 탐구, 추구 등이 됩니다. 뜻이. 그리고 영영사전을 찾아보면 quest에 대해서 search, 탐색이죠. search. 그리고 pursuit, 추구죠. 그것으로 뜻이 이렇게 해설되어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distraction 하면 파괴, 파멸이고요. 이것은 동사 destroy에서 나왔고 여기서 구별하셔야 될 것은 distract는 파괴용의라는 뜻이고 형용사로, 동사로서는 로켓 등을 자폭시키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unleash 하면 자유롭게 하다, 즉 가죽끈 등을 끌어다 풀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leash의 상대어죠. leash는 끈입니다. 개나 고양이를 목에 묶어두는 끈, 그것인데 동사로서는 속박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engulf 하면요, 삼키다, 들이키다인데 이것은 gulf라는 명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gulf는 지형적으로 바다가 이렇게 그 내륙 쪽으로, 내륙은 아니고 그 바다 해안선보다 좀 더 이렇게
깊숙이 들어와 있는 그런 지형을 만이라 그러죠. 만. 그 만이라는 뜻을 가진 갈프에 접두사 in이 붙어서 동사화됐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accidental 하면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에 의한 사고의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것은 accident에서 나왔는데 accident는 사고, 특히 차 사고를 accident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우연함 이것을 accident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문장의 골격을 발굴해 보면요. 이 문장의 골격은 to those nations we offer a pledge. 자, 우리는 그 나라들에게 우리는 약속합니다가 이 문장의 골격이 됩니다. 자, 여기 콜론은 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어차피 이 리퀘스트를 설명하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여기에 골격으로서 표시할 부분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문장기호로 나타내 보면 바로 주어, we, 타동사 offer, 직접 목적어 a pledge, 그리고 전치사 to, 그리고 명사는 nations인데 여기서는 those nations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속하는 대상인 those nations가 또 those nations에 우리가 또 약속을 하기 때문에 에게라는 뜻과 함께 전치사와 그리고 전치사 목적어인 those nations가 강조를 위해 문장 맨 앞에 위치했습니다. 자, 결국 도치되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골격에다가 다른 문장 요소를 합쳐가면서 문장을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문장의 맨 앞에 마지막으로라는 게 있기 때문에 finally가 가장 먼저 오겠죠. 그리고 to those nations. 자, 그 나라들인데 그 나라들에 대한 성격이 어떤 거냐, 내용이 뭐냐를 설명하기 위하면 관계대명사가 필요하죠. 자, 여기서 관계대명사 who는 사람에 대한 관계대명사로 주격이죠. 그런데 nations와 함께 사용됩니다. 이유는 바로 의인화, personify. 의인화하기 위해서 여기 사람을 주격으로 하는 관계대명사가 사용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 나라들은 바로 그들 자신들을 무엇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Our adversary. 우리의 적이 되고자 하는 나라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나라들에게 우리는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약속을 하지 않고 요청을 하죠. 따라서 not a pledge, but a request가 됩니다. 우리는 약속을 하지 않고 요청을 합니다. 라고 하면서 콜론이 아래로 톡톡 찍힙니다. 왜? 바로 설명하겠다. 그 요청이 뭐라는 것을. 그 뜻이죠. 자, 그래서 이 리퀘스트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바로 접속사 that가 필요하죠. 이 that는 리퀘스트와 동격인 명사절을 소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both sides begin a new request. 양 진영이 모색을 새롭게 시작하자는 요청이다. 무엇에 대한 모색이냐? For peace. 평화를 위한 모색을 새로 시작하자라는 요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 하느냐? 바로 before, 뭐가 일어나기 전에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 일어나는 일이 뭐냐? 바로 the dark powers of destruction. 파괴적인 검은 세력들이, 이 파괴적인 검은 세력들은 어떻게 해서 나왔죠? 바로 unleashed by science. 과학에 의해서 고삐가 풀어져서 나온 겁니다. 즉, 과학에 의해서 개발되었다는 얘기죠. 이 대량 살상 무기들이. 이것들이 engulf all humanity.
모든 인류를 삼켜버리기 전에 양진영은 새롭게 평화를 위한 모색을 하자,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럼 이러한 모든 사건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In planned, 계획에 의해서든 or accidental self-destruction, 사고에 의한 우연한 자기 파멸 속으로, 파멸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이 파멸에 의해서 이 어두운 이 힘들이 모든 인류를 삼켜버리기 전에 양진영은 평화를 위한 모색을 새롭게 시작하자라는 뜻이 되면서 이 문장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장의 뜻을 다시 정리해드리면, 마지막으로 우리의 적이 되고자 하는 나라들에게 우리는 약속이 아닌 요청을 합니다. 자, 그렇죠. 그 요청은 과학에 의해서 고삐가 풀어진 파괴적인 검은 힘들이 계획 혹은 사고에 의한 자기 파멸 속으로 모든 인류를 삼켜버리기 전에 양진영은 평화를 위한 모색을 새롭게 시작합시다가 이 문장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또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We dare not tempt them with weakness. 자, 이 문장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약함에 의해서 감히 그들을 부추기려 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약함에 의해서 감히 그들을 부추기려 하지 않습니다. 자,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 tempt라는 이 단어는 바로 유혹하다, 꿰다, 부추기다는 동사고요. 그 명사형은 temptation, 유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장의 골격을 발굴해 보면요, 이 문장의 골격은 바로 We dare tempt them. 우리는 감히 그들을 유혹한다. 자, 그런 뜻이 되죠. 자, 이것을 우리가 문장기호로 나타내 보면 바로 주어, we, 타동사, tempt. 여기서는 dare tempt를 했습니다. 여기 dare는 조동사는 아니지만은 그 쓰임새가 조동사 같아서 같이 이렇게 표기를 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대명사로서는 them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dare는 감히 뭐뭐 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감히 유혹합니다가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다른 문장 요소를 한번 합쳐보면요, 바로 감히 유혹하려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감히 유혹하려 하지 않죠. 그래서 not이 됩니다. We dare not tempt them. 우리는 감히 그들을 부추기려 하지 않습니다. 유혹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 뜻이죠. 자, 무엇으로? 바로 with weakness. 자, 약함에 의해서, 약함으로 하여 그들을 감히 부추기려 하지 않습니다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뜻을 정리하면, 우리는 약함에 의해서 감히 그들을 부추기려 하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또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For only when our arms are sufficient beyond doubt can we certain beyond doubt that they will never be employed. 자, 이 문장의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우리의 무기들이 의심할 여지 없이 충분할 때만 우리는 그것들이 결코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는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우리의 무기들이 의심할 여지 없이 충분할 때만 우리는 그것들이 결코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여기서 for는 문어체에서 자주 사용하는 바로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죠. 접속사.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또 여기서 보면 can it be certain 해서 도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보통 이 도치가 되려면은, 이 조동사가 도치가 되려면은 단독으로가 아니고 부정문을 만드는 부사, 예를 들어서 never, little, 그 다음에 seldom, scarcely 등등이 앞에 올 경우에 이 조동사가 주어 앞에 오는 도치가 된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조동사 단독으로 도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는 그렇게 도치가 되었을까? 바로 그 이유는 바로 이 can,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can이 주어를 앞서서 위치를 차지하는 도치가 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am 하면 팔이고 arms 하면 무기죠. 그리고 sufficient 하면 충분한, 넉넉한 이런 형용사고, 이것은 suffice, 충분하다는 동사에서 나왔고, 이것은 또 다시 sufficiency, 자, 이것은 충분한 양이라는 명사형이 됩니다. 자, 그리고 beyond 하면요, 전치사로서 뭐뭐를 넘어, 즉 한도를 뛰어넘어, 초과하여,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doubt가 의심이나 의혹, 불신이니까 beyond doubt 하니까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하게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certain은 확신하는 이라는 이 형용사고요. 자, 이것은 be certain that 해서 that들이 뒤에 certain 다음에 오면 that들이 표현하는 것을 확신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여기에 또 be certain 다음에 전치사 over가 오면 바로 뒤에 something, 사물을 나타내는 something 혹은 행위를 나타내는 동명사 doing 해서 무엇을 확신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여기서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원래 be certain 다음에 전치사 of가 오고 that들이 옵니다. 그런데 이 that들이 전치사 of를 뒤에 따라오면 이 전치사 of는 언제나 생략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구별되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of는 항상 필요하다. 그래서 이 of는 이 골격에서 항상 염두에 두시고 기억해 두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that들이 따라오면 of는 언제나 생략된다. 그것도 기억하시고요. 아시겠지요? 자, 그래서 이 certain은 또 certainty, 확실한 것, 확신함, 확실 이라는 명사형이 되고요. 자, employ 하면 문어체에서 자주 사용하는데 물건이나 수단 등을 사용하다, 쓰다 라는 뜻이 되고요. 자, 그리고 employer 하면 이것은 고용인이죠. 그리고 employee 하면 피고용인, 종업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장의 골격을 발굴해 보겠습니다. 이 문장의 골격은 바로 can it be certain. 자,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문장기호로 나타내 보면 주어 we, 비동사 여기서는 can be가 되겠죠. 보어는 certain입니다. 자, 여기서
이 서터는 또 말씀드립니다만은 대떠절이 뒤에 자동적으로 따라온다. 아니면 이 over가 따라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여기서는 보호로 표시가 됩니다. 자, 보호라면 형용사와 명사만이 보호가 될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이 골격에다가 다른 문장 요소를 합쳐서 문장을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있었죠. 그래서 접속사 for가 필요하고, 그리고 오직 할 때만, 오직 할 때만 이라는 표현이 있었으니까 only when our arms are sufficient, 오직 우리의 무기들이 충분할 때만. 자, 그럼 어느 정도 충분하냐? Beyond doubt, 의심할 여지 없이 충분할 때만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Beyond doubt,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신할 수 있습니다가 되죠. 자, 그러면 확신은 어느 것을, 무엇을 확신하죠? 바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접속사 that이 필요하죠. 이 접속사 that은 여기서 저를 소개하는 접속사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자, 무엇을 확신하냐? 바로 they'll never be employed, 그것들이, 즉 무기들이 결코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장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뜻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왜냐하면 오직 우리의 무기들이 의심할 여지 없이 충분할 때만 우리는 그것들이 결코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이해가시죠? 자, 이로써 저는 inaugural address,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연설문 구문풀이 파트 5를 모두 마치고 여러분을 inaugural address 구문풀이 파트 6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